현정화 그러면 무조건 현정화야.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 배신자 특집. 저는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또 배신자가 배신자요 이런 노래 나오는 거 아니야 또? 그런 노래 있는데 사랑의 배신자요 그런 노래. 그건 알지만 네. 머릿속에 다른 게 떠올랐어. 해봅시다.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시민방송심의위원회 내용 저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설명드리면서 항상 방통심의 실제 방심위의 심의가 시민들의 심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늘 말씀드려왔죠. 그렇죠. 그리고 TV조선에 대해서 아주 이제는 좀 노골적인 의도가 느껴지는 수준의 봐주기 심의가 아니냐는 부분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요정은 한류 이 방송에 있어서도 TV조선 문제 없음을 의결한다든가. 아 진짜 그거는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우리 한류를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참 진짜 말이 안 이거는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조금 더 예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면 TV조선의 고 노회찬 의원 시신이송 생중계에 대해서도 사실상 아주 가장 가벼운 제재인 의견 제시가 떨어졌고 네. 북미 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전용차에 폭탄을 설치해서 김정은을 암살할 수 있다는 방송. 이 충격적인 TV조선이 이 방송에 대해서도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암살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었던. 반복적으로 제가 말해드린 거 그 전용차 얘기는 아주 대표적인 걸 골라서 뭐 케이블카 타면은 저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황당 방송은 기각이 되고 이런 숱한 봐주기 심의 사례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TV조선이 1년 안에 법정 제재를 4개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데 일부러 아마 6개월이 지났는데 심의를 안 해. 방송 우리가 심의는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렇죠. 심의를 안 해요. 김재동은 뭐 심의 4일 만에 방송 4일 만에 방송하자마자. 방송 4일 만에 긴급 안건으로 그리고 올렸는데 그것도 국가보안법이래. 예. 이거 뭐 어떡하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TV조선의 재승인 조건을 지켜주기 위해서 TV조선이 아니라 방심위가 노력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들을 본 바가 있습니다. 열일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 그래서 방통심의가 결국은 시청자를 지금 배신하고 있는 건데 그 사례를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차별적으로 심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난 1월 17일에 방통심의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7월 29일 방송 지난해 7월 29일 방송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의결했어요. 가장 낮은 징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의견 제시를 징계했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예. 의견 제시가 얼마나 심각한 방송이에요. 방통심의위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 시신인송만큼 심각한 방송이란 거예요. 방심위가 볼 때는. 똑같은 징계잖아. 스트레이트에서 그렇게 할 게 있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MBC 스트레이트 7월 29일 방송이 뭐냐면은 추적 기무사와 쿠데타라는 방송편입니다. 당시에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파헤친 보도예요. 이 방송을 심의 대상으로 올리고 무려 의견 제시를 의결한 이 과정 자체가 방송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자유한국당 청부심이에요. 자유한국당 청부심의는 박근혜 정부 때 하던 거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KBS 오늘 밤 김영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은 이게 방송이 7월 29일 날 방송이 나가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10월 달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갑자기 이 방송을 거론하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는 관련도 없는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시청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계엄령 문건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는데 이건 거짓이다. 문건 내용을 너무 과장했다며 심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심의해준 거예요. 자, 10월 달에 자유한국당이 심의를 요구했더니 1월 달에 바로 심의를 해가지고 결과까지 냈어요. TV조선 6개월, 7개월 지나도 지금 심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우리가 자유한국당 가입하면 그럼 해줄 거예요, 심의? 말이나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럼 이게 심의 테이블에 올라가니까 1월 17일 날 이제 심의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추천의 전광삼 의원은 전광산 심의위원은 무려 법정 제재인 주의 의견을 냈어요. 뭐 똑같은 생각이니까 자유한국당하고. 그래서 나가도 너무 나간 보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심의위원들, 뭐 바른미래당 위원은 이제 권고 의견을 냈고 행정지도입니다. 이제 민주당 위원들이 의견 제시를 내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의견 제시가 내려진 겁니다. 그럼 이 방송이 과연
심의 테이블에 올라갈 사안이냐. 뭘 했길래 그렇죠? 지금까지 방통심의가 해왔던 통상적인 심의 수준과 심의 규정에 비춰보면 이건 심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진짜 노골적으로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니까 그냥 심의해준 거예요.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다 봤습니다. 이 편을. 전혀 문제될 게 오히려 굉장히 훌륭한 방송에 상 줘야 돼. 예? 방심위가 매달 주는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에 상을 줘야 된다고요. 이게 물론 민원연도 그런 비슷한 상이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줘야지 뭐. 어쩔. 2017년 3월 달에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 수방사의 발포 지침 문건, 기무사의 계엄 실행 계획, 이런 일련의 계엄령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당시에 기무사가 군을 동원해서 촛불 집회 시민들을 쉽게 말하면 총칼로 억압하고, 그래서 집회를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이런 일련의 계엄령을 기획했던 문건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게 당시에 이제 이게 방송됐던 2018년 여름에 7월에 굉장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MBC 스트레이트가 이게 워낙 이제 문건 내용이 복잡하고 군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알기 쉽게 영상과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준 방송이에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주장이 뭐예요? 너무 나가지 않았냐? 왜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다 그러는데 기무사가 그런 적 없다 그 문건에 의하면 뭐 이런 주장이라든가, 광주 민주화 운동과는 관련도 없는데 왜 광주 민주화 운동 영상을 계속 틀어가지고 마치 촛불 집회 당시에 기무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과장하느냐, 뭐 이런 내용. 방송을 보면 과장이 아니에요. 문건에 다 그렇게 써 있어. MBC 스트레이트가 자기네 생각대로 방송을 한 게 아니라요. 문건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방송했어요. 그대로 인용하면서. 시민들 사이로 병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대거 투입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전국 곳곳에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대규모 부대 이동이 곧바로 전개됩니다. 주로 전방에 주둔하는 육군의 기계화 부대가 특전사와 함께 지방으로 파병됩니다. 모두 탱크와 장갑차를 보유한 부대들입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회가 합법적으로 계엄해제를 결정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전략 문건입니다. 국회가 표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마비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2017년의 기무사 문건. 자세한 보도 통제 방안이 등장합니다. 계엄사 보도 검열단 48명, 합동수사본부 언론대책반 9명이 사전 검열을 합니다. 계엄에 유해한 내용은 보도 금지, 삭제당한 부분은 공란으로 남기지 못하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1980년 당시의 보도 지침과 똑같습니다. 보도 지침을 따르지 않는 언론인에게는 경고 조치, 현장 취재 금지에 이어 계엄법을 적용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열 지침을 어겨 계엄의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사에는 보도 정지 조치를 내리고 KBS만 빼고 나머지 방송사의 방송을 중단시키는 전국 단일 방송 체계 방안도 짜놨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자기네가 해석해서 방송한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써 있다고요, 문건에. 그리고 어떤 것까지 있냐? 박근혜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자꾸 이미 촛불 집회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거 기무사에서 계엄령 꾸미는 것 같다 이런 의혹이 나온 바가 있어요. 그때 추미애 대표가 그런 말을 한번 했었는데 사람들이 뭐 난리를 쳤죠. 자유한국당이 난리를 쳤죠 또. 뭐야 이러면서. 근데 되게 웃긴 게 맞아. 네, 되게 웃긴 게 기무사가 어떤 계획까지 써놨냐면은 지금 국회에서 위수령 폐지를 건의하고 논의 중인데 만약에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위수령 폐지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개월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계엄령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계획까지 써 있어요. 놀라운 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위수령 폐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실제로 당시에.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충격적인 상황이죠. 기무사가 이런 걸 다 계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이거 외에도 놀라운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 계엄령이 선포돼도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예요. 그래서 모든 명령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엄 상황에 대한 다른 외국에 대한 어떤 외국 정상들에 대한 설득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원래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전부 계엄사령관이 하게 돼 있어. 대통령 완전 뒷방에 그냥 모셔놓고 기무사 뒤만 봐주는 거예요. 그거 약간 광주랑 비슷하네요.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2017년에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내용이 뭐랑 똑같아요? 1980년 5월 17일 날 계엄 비상계엄 확대를 발표한 신군부의 계획하고 똑같아요. 모든 내용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 언론 통제부터 국회의원 체포, 심지어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 받았어. 똑같아요. 하는 짓이 계획했던 게. 특수부대의 전국 배치, 막 전방부대 다 내려보냈죠. 원래 전방부대는 위기 시에 북한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24단 이런 거 똑같아요. 심지어 부대까지 똑같아요. 1980년에 광주를 내려보냈던 24단을 2017년에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서도 똑같이 24단을 광주에 내려보내겠다고 돼 있어요. 어디서 베껴왔겠어요? 5.17 비상기엄 확대 거기서 다 베껴왔겠죠. 그러니까 이 문건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이 모든 게 MBC가 상상한 게 아니라요. 문건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인용했다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어디랑 똑같느냐? 1980년 5.18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CG 영상을 구성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2017년에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만약 실행됐으면 2016년 촛불 집회가 어떻게 진압됐을지를 CG로 구성해줘요. 예.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럼 구성하지 어떻게? 말로만 설명하니? 예. 왜 반말하니?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유한국당과 방심위가. 그러니까 TV니까. 예. 그래서 전혀 과장된 게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약간 참으면서 방송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근거 없고 과장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심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문제 삼은 게 뭐냐면은, 이런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인 김희성 배우가 정말 상상만 해도 두려운 끔찍한 가상현실이군요. 만약에 2017년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면 저희들 모두 이 자리에 없겠죠? 특히 주진우 기자는 아마 실종되지 않았을까? 어디선가 무언가로 발견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기무사 계엄 문건을 본 사람들이 연락을 해와가지고 너는 사라졌을 것이다. 아니면 지하실 어딘가에서 통닭구이로 매달려 있을 것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예사롭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저는 내란 선동죄로 김재동 씨와 함께 고발당한 상태였거든요. 기무사가 170여 개의 보수단체를 관리하고 직접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들 가운데 저를 고발한 단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일성 씨도 무사하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저는 온건한 보수의 길을 평생 걸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의견 제시를 징계를 내렸다? 이게 뭐냐면요. 근거 없이 한 보도도 아니고 보도를 다 한 다음에 김유성 배우와 주진우 기자가 소회를 막 그냥 밝히는 그 얘기했다고 예. 지금 예. 준 거예요? 심의 테이블에 올리고 제재를 내린 거예요. 그 보도 다 한 다음에 소회를 밝히면서 약간 농담 따먹기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왜냐하면 MBC 스트레이트 지금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어색하고 이런 심각한 보도 계속하면 중간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있어야 되니까 농담 따먹기를 해요. 계속 보기 되게 힘든 예. 방송이에요. 농담 따먹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 개인 소외 얘기하는 걸 시청자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방심위가 지금까지 TV조선의 수많은 왜곡 편파 막말 기각하면서 늘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견에 밝히면 문제없다. 개인의 결계. 예. 이게 개인견이 아니면 뭐예요? 통닭구이 실제로 매달려 있었다 그랬어요?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라고 개인 소외 밝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 예. 얘기한 거잖아요. 예. 맨날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뭐 이런 거 맨날 하는 얘기 아니야, 방심이. 맨날 그걸로 보내잖아요. 예. 아니 방심위가 통상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심의 기준에 비춰보면 이것도 기각했어야죠. 개인 소외인데 왜 이것만 문제 삼아가지고 의견 제시를 줍니까 또?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하라고 하니까. 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심의입니까? 이건 오히려 국민들한테 보라고 권고해야 될 방송이에요. 계엄령 문건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예? 저도 이 방송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언론사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다 통합해가지고 한 개사로 운영한다. 이 계획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에도 없는 내용이래요. 오히려 더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걸 베껴가지고 이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 기무사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지금도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유야무야 보도도 안 해주잖아요. 상 줘야지 그럼. 어디 심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TV조선 수많은 생각해보세요. TV조선은
북미 회담 당시에 북미 회담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을 암살한다고 했던 방송사예요. 그거 기각했어요. 얼마나 미팅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기 스나이퍼가 탄다면 총으로 이렇게 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운행을 하지 않죠. 운행 자체를 안 할 거고 다리를 막을 거고 우리. 전 좀 눈길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임했을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불안해했었고 그 비스트를 보여주면서 트럼프가 당신 타봐라고 했는데 탔을 때 뭐 폭탄이 터질 걸 우려했는지 결코 타지 않았거든요. 지금 둘 중에 누가 심각해요? 그것도 개인 사유라고 기각했어요. 그것도 개인 사유라고. 개인의 생각이라고. 개인의 생각이라고. 예. 그리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도 단정적으로 말 안 했어요. 그랬을 것 같다 그랬지. 왜 이것만 의견지 때리냐고요. 다른 건 다 기각하면서 TV조선은. 이거 저는 진짜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진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방심이 없어지는 게 나아요.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없는 게 낫죠. 에? 이것 때문에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하고 전용우 국장 취재해야 되는데 다 불려가서 의견 진술까지 했어요. 뭐하는 심의가 이게. TV조선 맨날 기각하면서 안 부르잖아요. 아무튼 웃기는 짓입니다. 이거 진짜 그만해요. 그냥 심의 그만하시는 게 우리 이제 더 이상 부탁도 못 하겠으니까 잘해달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만하시는 게. 전부 기각하세요. 이렇게 할 거면 전부 기각을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네. 자, 아무튼 이건 정말 흥분할 만한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심의를 냈을 수 있고요. 이 보도를 우리가 낸 건 아니니까 누군가 냈겠죠. 불만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합리적인 심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세 분이 있죠. 우리 지금 방송 소위에서 이건 결정하는 거니까 허미숙, 윤정주, 심영섭 이 세 분 중에서 한 두 분이 이제 분명하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의견 제시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정확한 워딩이 회의록에 안 떴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이 이제 주의를 주자라고 하면은요, 나는 문제 없음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미래당 두 분이 주의를 주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걸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그러면 내가 의견 제시를 할 테니 당신이 뭐 낮춰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조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이 합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계속 하는데, 제가 계속 말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야합에 가깝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방송을 그냥 명백하게 보고 이 방송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거고요. 자기 소신대로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딜을 하면서 이게 전부 다 행정지도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도 행정지도, 문제가 많아도 행정지도. 뭔지 알겠죠? 저쪽은 막 우겨버리면은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그냥 행정지도를 내놓는 거예요. 의견 제시를. 자꾸 이런 식의 진행들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그런 반대로 얘기해서 또 내로남불이다. 예전에는 맨날 자유한국당 애들한테 맨날 야 합의 좀 하자, 합의 좀.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우기냐, 니네 왜 표결로 하냐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다. 그런데 그러니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합의 안 하고 표결할 수는 없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 위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신사적으로 하겠다.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다르다. 신사적으로 합의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좋게 말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 거죠. 좋은 방송을 문제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꾸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다 기각하세요. 그냥 점잖 떨면서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 기각하시면 놀고 편하잖아. 맨날 일 많다고 그러시니까 심의 많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